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의 선제 타격의 발언은 지도자로서 부적절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도 매우 이례적인 장면인데 함께 보시죠. 윤석열 당선자가 선제 타격을 이야기한다든지 ICBM 발사에 대해서 대단히 거칠게 표현하는 버르장머리를 고친다든지 이런 식의 표현들은 국가 지도자로서는 그것은 적절하지 못한 그런 표현이죠. 북한하고를 상대해 본 또는 외교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이제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대통령답게 대통령의 모드로 빨리 돌아가야죠. 이게 그 선이 미묘해요. 김수영 교수님 외교안보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의 선이 그러니까 선배 대통령으로서 애정을 담아서 조언하는 방식이 있고 그런 모습은 갖췄지만 그 표현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비난 내지 평가절하하는 게 있는데 어떤 겁니까 지금 이 대통령의 발언은? 약간 비난의 어떤 그 메시지가 없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뭐 맞는 지적입니다. 어쨌든 대통령 후보로서 북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랑 정말 대통령이 당선이 된 다음에 대통령으로서 이제 북한을 다룰 때는 당연히 언어가 달라져야 되고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누가 모릅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아마 잘 하겠죠. 그리고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 대통령 후보 때 했던 발언들이 좀 수위가 높았죠.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라던가 선제 타격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북한을 자극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정치적으로 노련한 발언들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왜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느냐를 좀 생각해 볼 때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 어쨌든 공적으로 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코로나 극복과 북한과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 얼마나 남북 관계가 좋았습니까? 정말 역사적인 그림들이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결국 계속 연락사무소 폭파되고 또 우리 공무원 한 사람이 또 피격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아주 대차게 뭐 이렇게 항의도 제대로 못했죠. 심지어 그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에는 NSC가 열렸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지도 않았어요. 그럴 만큼 북한에 대한 대처가 너무나 이제 미흡했고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악화 일로로 이제 갔기 때문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였는데 이게 굉장히 무색해지는 거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정권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우리가 있었을 때 남북 관계가 좋았다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겠죠. 그렇다 보니 윤 대통령 당선인이 굉장히 북한 문제에 미흡하다. 혹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남북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부각시킴으로써 자기 정권 당시에는 남북관계가 좋았다는 걸 좀 마지막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다소 비난의 메시지가 섞인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중에 김영주 의원님 북한을 상대해 본 외교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 하는데 그 이제 검찰총장 하다가 이제 대통령 임기 시작하는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뭐 북한을 상대해 볼 일도 없고 외교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그럼 뭐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하기 전에 북한을 상대해 본 경험이 있고 외교한 본 경험이 있어서 뭐 북한 관계를 했는가라는 반박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당선인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뭐 공식적으로 대통령으로서 외교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윤 당선자 스타일에 상당히 지지하는 국민의 일부가 있다라는 존재. 그러니까 입장이 다른 것이죠. 그런 부분을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그런 이 정부의 남북 관계에 대한 답답함에 대한 불만을 가진 국민들을 양산한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금 김수영 교수 얘기한 것처럼 윤 당선자가 너무 도 넘은 그런 발언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로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너무 저자세 같은 일변도의 답답함에 불만을 느끼는 상당한 보수층을 어쨌든 윤 당선자가 대변하고 그 대변을 통해서 집권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좀 말하자면 역반하장 식의 어떤 생각들도 좀 과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근본적으로 좀 그게 궁금해져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사실 굳이 새로운 권력을 비판하고 자극하면서 평가절하할 이유는 사실 별로 없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혹시 이제 북한한테 뭐라고 했다고 또 기분 나빠서 이러신 거 아니냐? 뭐 이런 정치권의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두 분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저 대통령으로서 저는 뭐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이전의 사람과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달라져야 된다, 달라질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야 그 지지하다 호소해야 되니까 세게 얘기해야죠. 사드 까짓 거 배치하고 더 추가 배치하고 여가부는 까짓 거 폐지해 버리고 북한이 뭐 한번 선제 타격 해버리고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는 게 득표 전략일 수는 있어요. 예. 그러나 대통령 되고 나서 선제 타격해 이렇게 해버리면 곧바로 전쟁인데 어느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저는 윤석열 당선인도 대통령 모드로 돌아서는,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되는 5월 10일 이후에는 대단히 신중한 모드로 들어갈 것이고,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 외교, 통일, 그동안 쌓여왔던 시스템이요, 보수 정부, 진보 정부 할 것 없이 거의 꾸준히 그 시스템이 쌓여왔기 때문에 일관된 뭔가가 있어요. 그럼요. 예. 그 시스템 안에서 차기 예. 대통령도 그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대통령은 이제 그거를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주 만나야 되는데, 자주 만나야 되는데. 저 지금 이제 언론이 물어보니까 예. 대통령으로서 좀 뭔가 이렇게 답답한 걸 지적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달라질 거다라고 하는 기대 섞인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이제 대통령으로서, 아니 뭐 아까 우리 김수경 교수님께서는 저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유일한 성과 중에 하나인데 그 성과가 좀 이렇게 폄훼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해명을 하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조금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우리가 약하게 했나? 뭐 이런 억울함이 있으실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북한한테 우리가 예. 젖어세웠나? 예. 연평해전 예. 서해 1, 2차 교전 있잖아요. 그거 다 김대중 대통령 때 초전박살 내버린 거예요. 그건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거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른바 진보 정부,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김대중 그 대통령이지. 그거. SLBM 예. 84 예. 그 잠수함 예. 그 현역으로 이제 들어갔잖아요. 예. 그리고 관련된 현무 미사일, 현무포 그 시험 발사 다 성공하고요. 예. 현장 배치 다 끝났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무기 체계 현대화, 그리고 북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안보적인 상황들을 다 만들고, 나름 세게 했다. 예, 그 다 준비하고, 그리고 모두는 그렇군요. 상당히 부드럽게 가고 있는 건데. 외유 내강이었다. 그렇죠. 그 이전 정부에서는 사실 북이 도발했는데 그 도발에 대해서 연평 포격이라든지 목함질의 도발이라든지 이럴 때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해놓고 마치 말만 세게 하는 거, 그게 무슨 대통령의 태도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억울한 심정도, 그렇군요. 우리 진보 진영의 억울한 심정도 대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기자. 지금 보면 대통령의 어떤 접점을 보면 사실 건건이 마음에 안 든다예요. 집무실 이전도 마음에 안 들고, 검수한박 다시 반대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걸 그냥 다 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인터뷰를 쭉 지켜보면서, 저 강준만 교수라고 계시죠. 예. 굉장히 진보적인 이제 학자신데, 강준만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특징 중 하나를 뭘 꼽았냐면 아주 집요하고 공격적인 자화자찬을 꼽습니다. 아, 그랬어요? 강준만 교수가 한 얘기인데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그러니까 성찰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북 문제만 하더라도 물론 대통령 다음이 중요하고 대화 당연히 중요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관리를 당연히 남북 관계를 관리하는 거죠. 그걸 누가 뭐 중요하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다만 북한이 2017년도에 뭐 거의 전쟁이랄 것처럼 굉장히 공격적인 분위기를 만들다가 2018년도에 대화 국면으로 가죠. 그게 문재인 정부가 대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간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누가 보더라도 2017년도에 북한이 핵무기사를 완성짓고 2018년부터 핵무기를 가지고 국제사회에 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북한의 일정표대로 움직이는 거죠. 북한은 그것이 반드시 뭐 정부가 대화 의지가 있으면 북한이 유하게 나오고 대화 의지가 없으면 공격적 나오고 이런 건 사실 좀 국제 관계 자체를 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수 정부 때가 훨씬 더 군사 충돌이 많았다. 우리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관리를 했다. 그러면서 뭐 연평 포격 도발, 천안함 폭침 사건, 목함 지뢰 이런 걸 듭니다. 이건 북한의 명백한 도발이죠. 이것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책임질 문제인가?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북한의 도발을 그러면 현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도발이 일어나는 건가? 그런 점에서
저는 어쨌든 이 외교 안보만큼은 여야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이건 그야말로 국가의 안보라는 건 정말로 뭐 누구나 다 어떤 대통령이든 빈틈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과연 이렇게 보수 정부의 안보, 그다음에 진보 정부의 안보가 과연 그렇게 우위를 가릴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근본적으로 들었습니다. 자주 만나서 좀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돌직구 쇼도 좀 보시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자기 쪽 사람 얘기만 듣지 마시고 여야 할 것 없이 돌직구 쇼 보면 다 나오잖아요. 여기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다 다르잖아요. 그 얘기도 자주 들으시면 좀 상대의 생각도 좀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우리 정치에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